우리나라가 여행 자유화된 게 89년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해외여행을 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문화, 예절이나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 나라에서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그래서 호텔에다가 탕에 물 받아놓고 그 물 받은 걸 가지고 이렇게 뿌려서 하다 보니까 거긴 하수구가 없거든요. 욕조에만 있지. 그래서 이제 실수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원래는 여행 떠날 때 여권 만들 때 우리가 소양 교육을 받았거든요. 근데 여행 자유화되면서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여행, 해외에 대한 여행 정보, 해외에 갔다 온 사람들의 여행을 나눠주자 해서 관광공사에서 이제 소양교육 대신으로 그런 이제 해외에 대한 여행 정보를 주는 강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강좌를 이제 한 1년간 이제 운영을 했었고, 그때 그 강좌에 왔던 분들하고 듣고 여행을 갔다 왔던 분들을 한 500명 정도가 모여서 호스텔러 동호회라고 모임을 만들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그 후에는 해외에 다니고 여행을 다니고 근무하다가 작년인가 와서 보니까 아직도 그 모임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처음 가시는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나눠주시더라고요. 어쨌든 내가 볼 때는 모르는 사람한테 책을 보고 가는 것보단 여행을 직접 갔다 오신 분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으시면 훨씬 더 여행 가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예요. 왜냐면 가져가고 싶은 건 많은데 갖고 갈 수 있는 가방이 작잖아요. 그래서 어때 보면 가방에 담을 가방에 한 서너 배 정도 되는 양들을 준비하게 되거든요. 갖고 가고 싶은 게 그렇게 뭘 이렇게 많은지. 근데 가보면은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만 가져가시면 되거든요. 근데 체크리스트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냐면 내가 꼭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까먹고 안 가져가면 그건 큰일 나거든요. 특히 이제 꼭 필요한 거는 아플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뭐 비상의약품이라든가 특히 이제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권을 혹시 모르니까 카페에 가서 분실했을 때 혹시 바로 이제 우리나라 대사관에 가서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만들어 가지고 내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들은 체크해서 가방에 담아야 되고요. 그리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거기도 이 동네 시장들이 있거든요. 비싼 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여행에 필요한 것들은 다 구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필수품만 준비하셔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체크리스트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여행 준비할 때 보면 본인도 그렇지만 주변 사람들도 다 새 것을 사주세요. 새 옷, 새 신발, 막 자전거 여행 가면 새 자전거 이렇거든요. 근데 새 옷을 입고 가면요 불편해요. 신발은 특히 아시잖아요. 뒤꿈치 까져서 피나죠. 옷은 자꾸 뭔가 껄쩍껄쩍 거리죠. 불편하단 말이죠. 제일 좋은 거는 평상시에 자기가 입었던 옷 중에서 제일 편한 옷을 입는 게 제일 좋아요. 특히 잘 마르는 옷. 왜냐면 땀이 많이 나고 혹시 가다 보면 비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때 이제 잘 안 마르면 비 맞았을 때 무거워진 옷들 있잖아요. 청바지 이런 거. 너무 무거워요. 갈아입어도 무거워요. 가방에 넣어놓으면. 그래서 잘 마르면서 이런 것들, 평상시 입었던 옷들, 새 옷을 샀으면은요, 좀 입어보고요, 빨아서 가지고 가세요. 신발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자전거로 여행하실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자전거 사자마자 갖고 가시면은요, 큰일 납니다. 자전거는 누구한테나 맞게 조립되어 있어서요, 자전거 타시면 이게 풀려요, 조금씩.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탄 다음에 다시 자전거 사신 데 가셔서 다시 조이셔야 돼요. 자기 이제 자전거 스타일에 맞게. 그러면 이제 오래 타셔도 상관없는데 그냥 가셔갔다는 어느 날 갑자기 이 리뮤가 이렇게 휘어서요. 바퀴가 막 안 돌아가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항상 새 것보다는 평상시에 내가 이용하던 것, 새 옷이라면 반드시 입고 한번 빨아서 그리고 가져가시면 여행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행을 하다 보면 그냥 카드를 갖고 와서 쓰시는 분도 계시고요. 근데 또 이렇게 현금이 꼭 필요한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현금을 교환해 가죠. 그럴 때 만약에 장기전으로 묵으실 분들은 여행자 수표로 받고 가시면 좀 도움이 되세요. 환전율이 좋으니까. 아니신 분들은 이제 그 나라 통화로 받고 가게 되는데 쓰다 보면 반드시 동전이 생겨요. 동전은 이게 바꾸기도 애매하고요. 우리나라 갖고 오면 바꿔주는 데가 없습니다, 또. 그래서 아니면 이제 우리가 공항이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기증하게 되거든요. 그것도 하나 좋은 방법이고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니까. 아니면 이제 한 나라가 아니고 두 나라, 세 나라 가시잖아요. 그러면 한 나라를 떠날 때 마지막 샵에서 여러분들은 여행을 기념할 수 있는 엽서 같은 걸 사셨으면 좋겠어요. 엽서를 사실 때는
조금 고급스러운 걸 사세요. 그러니까 조금 싼 거 사면요, 화질이 너무 떨어져서 나중에 보면 막 잘 안 보이는 거 있죠. 근데 조금만 투자하면 진짜 사진보다 더 아름다운 것들이 돼요. 저는 그래서 엽서만 사갖고 와가지고 만들어 놓은 앨범이 있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여행하면서 간식을 많이 먹게 되잖아요. 조금 배가 고프다 그러면 바나나도 먹게 되고요. 물도 마시게 되고 음료수도 먹게 되니까 그런 음식들을 사시면 딱 좋으세요. 그래서 마지막 가게에 가서 다 털어놓고요. 거기에 걸맞게 음식물을 아니면 엽서 이런 걸 사셔가지고 가방에 담고 여행을 떠나시면 동전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여행을 가게 되면은요, 많은 것들을 보게 돼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경비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 막 가서 보고 싶을 때 이렇게 먼저 가격을 봐요. 박물관이 이렇게 비싸? 그럼 사진 하나 찍어야지. 그래서 겉에서 기념사진 하나 찍고 갖고, 그 다음에 무슨 놀이기구 타는 게 있어요. 무슨 뭐 열기구 타거나 막 이럴 때. 그러면, 너무 비싸거든요. 이거 어떻게 타? 그것도 아끼고. 이러다 보면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뚜벅이처럼 걸어 다니면서 찍은 게 다잖아요. 저는 여행 다닐 때 옛날에는 아날로그 필름이었거든요. 그래서 필름을 많이 가져갔어요. 근데 사진을 찍으면서 필름이 아까워가지고, 이거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무지 했거든요. 근데 외국인 여행하시는 분이셨는데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찍을까 말까 고민되면 무조건 찍으라고. 왜요? 그랬더니 만약에 안 찍어갔는데 아쉬우면요, 이 사진을 찍으려면 다시 왕복 비행기표를 끊어서 와야 된대요. 그 순간 그렇구나. 그 순간부터는요, 필름을 아끼지 않고 찍었어요. 그게 저한테는 지금 중요한 자산이 됐고요. 그리고 거기서 또 필름을 막 사서 열심히 찍었어요. 필름 한 카트 가격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행 가면은 다시 올 수 없는 곳들이잖아요. 맛있는 것도 먹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박물관 좀 구경하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열기구나 이런 스포츠 무슨 뭐 카누 아니면 뭐 스킨스쿠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해보시고요. 그런 거는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그 나라에서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행 가면 충분한 돈을 못 가져가서 그렇긴 하지만 꼭 보고 싶은 것은 꼭 보고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꼭 하고 싶은 그 액티비티가 있다면 그것도 꼭 참여해서 좋은 경험을 하고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그건 그냥 줄 수 없는 정보인데요. 숙소는 여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잠잘 곳만 있으면 걱정할 게 없거든요. 뭐 힘들면 들어가서 자면 되는 거고, 뭔가 어려우면 거기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해외에 나가게 되면 미리 예약하고 가기가 참 어렵죠. 그러니까 자기 스케줄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면 여기서 예약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유스 호텔이든 호텔이든. 근데 가다 보면 좀 더 벌 수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예약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 대부분 다 현지에 가서 예약하게 되거든요. 근데 현지에 가서 예약하게 될 경우에 대부분 다가 여행하는 시기가 몰려요. 다 성수기에 여행을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행지에 가면 숙소가 없습니다.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이제 팁을 드리면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곳이 있으면 하나 예를 들어서 시청이라 그러면 용산도 괜찮고요. 아니면 좀 떨어져 노량진 아니면 영등포 이렇게 차를 타고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기차든 전철이든 버스든 한 두세 정거장 전에만 내리시면 돼요. 사람들이 시내에 들어왔던 분들이 걸어서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면 여행객들이 거의 안 오세요. 그래서 항상 보면 기분도 받을 수 있고요. 거기 가서 진짜로 그 나라의 참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운타운에는 그거 볼 수 없거든요. 근데 두세 정거장 전만 해도 이게 외곽지대가 돼서요. 그 나라의 그런 문화나 풍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나라 현지민들, 주인하고 같이 얘기도 나눌 수 있고요. 그런 아주 좋은 기회가 많이 되죠. 그래서 저는 여행 갈 때 숙소 문제는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두세 정거장 전에 내려서 숙소를 예약하고 그리고 여행을 하라 권하고 싶고요. 혹시 영어가 안 돼서 그 나라 말이 안 돼서 숙소 예약하기 어렵다 그러시면은요. 지금 묵고 있는 숙소의 그 주인한테 아니면 종업원한테 내가 다음에 묵을 곳의 날짜하고 전화번호를 주고 부탁을 하면요. 대부분 다 무료로 해주고요. 정 어려울 경우에는 통신비만 받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잘 통하잖아요. 또 그리고 저렴하게 예약해줘요. 나 누군데? 대부분 다 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누구 우리 여기 계시던 분인데
가신다 그러니까 좀 잘해줘.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가면 대우받으세요. 그래서 말 못한다고 여행 겁내지 마시고요. 숙소 예약 안 했다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떠나세요. 여행지에 가게 되면 이제 나는 피곤한데 그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돌아오면 뭔가 갖고 오길 기대하잖아요. 근데 참 제일 힘든 게 선물 사는 거예요. 왜냐면 여행하면서 여행지에서 그 사람한테 맞는 선물 고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안 사올 수는 없는데 되다 보면 어디 갔다가 처음에 눈에 띄는 곳에 가서 여기 있다. 그리고 이제 선물을 사세요. 그러고 나서 가방에 넣은 다음에 안으로 쏙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반값에 대부분 팔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가 여행객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잘 모르니까 입구에 있는 분들은 조금 제값을 받든가 아니면 좀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안에 들어가 보면 그런 똑같은 물건들이 너무 많고요. 나중에 와서 환불해달라고 그러면 환불 안 해주세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찜을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안에를 좀 더 여행을 쭉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똑같은 게 있을 거고요. 어디가 더 싼지 구분해 보시고, 그게 왜냐면 우리가 한 사람 것만 사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선물 사실 때는 여행지에서 아까 말한 대로 정 살 게 없다면 엽서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나라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엽서나 이런 것들을 안에 들어가서 선물을 구입하시면 좋겠다. 그런 팁을 드리고 싶네요. 저는 우리나라는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보기에 따라서 이게 뭐야 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참 다가가서 보면 진짜 아름답거든요. 근데 주변에 볼거리가 많은 게 좋겠죠. 저는 강진 이런 데도 좋아해요. 이제 강진은 저 아래쪽이긴 하지만 강진 가면 영랑 생가도 있고요. 다산 초당도 있고요. 갈대밭도 있고요. 또 주변에 보면 또 이제 영암 산도 있고요. 다양한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영랑 생가에 가서 모란꽃 필 때 한 5월쯤에 가서 모란꽃도 보고요. 그리고 이제 다산초당에 가서 차도 한잔 마시고요. 원래 다산의 호가 다산이 아니었어요. 근데 바로 그 다산초당에 있는 뒤가 만덕산이 차가 많거든요. 그래서 호를 바꾸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산초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도 가시면 차를 마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내려오다 보면 우리가 이제 갈대하고 억새 구분하시나요? 갈대는 물가에 있는 걸 갈대라고 그러고요. 산에 나는 것들은 우리가 억새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억새밭이라고 그러죠. 사자평의 억새밭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 가면 갈대가 그렇게 아름다워요. 황금빛의 갈대가 쫙 깔려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산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내 여행은 어디 가도 좋지만 저는 이제 국내 여행 갈 때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숙소를 하나 정해놓고 오늘은 동쪽, 오늘은 서쪽, 내일은 남쪽 이렇게 그 바운더리를 숙소를 하나 정해놓고 여행하시면 피곤하지 않으시고요.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다가 그냥 장거리 여행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다 버리고요. 막상 가서 볼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행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해외 가면 어디 가보고 싶지 않은 곳은 없어요. 근데 저는 원래 이제 자연을 좋아하거든요. 자연을 좋아한다 그러면 저는 노르웨이를 권하고 싶어요. 노르웨이에는 캠핑장이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그것도 국가 공인 캠핑장이거든요. 깃발에 이게 공인 마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노르웨이 캠핑장에 가면요. 반드시 호수가 있고요. 산이 있고요. 캠핑장이 있어요. 캠핑장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텐트를 칠 수도 있고요. 텐트가 쳐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숙소도 있거든요. 그래서 밤에도 좋고요. 아침에 일어나도 너무 상쾌해요. 자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노르웨이도 좋고요. 저는 스위스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인터라켄에 있는 그린델발트라든가 인프라라든가 이런 데도 좋고요. 쭈리히도 좋고요. 그러니까 스위스나 노르웨이 같은 데가 이제 그런 데는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도심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야 너무 많죠. 대부분 다 수도에 가시면 다양한 걸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씩만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강진을 권하고 싶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노르웨이를 가시고자 하신 분들은 베르겐이나 이런 데 가셔서 거기 가면 이제 그 피요르드가 있거든요. 피요르드 들어오는 거리만 180km짜리가 있어요. 그런 데 가시면 진짜 아름다운 피요르드를 볼 수 있죠. 꼭 한번 가보세요. 지금 아마 이제 이걸 보실 분들은 대부분 다 4050 세대시잖아요.
대부분 다 일도 있으실 거고 일이 있어서 출장을 가시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국내든 국외든지 간에 출장을 가실 때는요, 내가 출장 가는 지역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가라고 권하고 싶어요. 저는 해외여행 가는 친구한테도 꼭 그 나라 책자를 제가 선물로 준 적이 있었거든요. 꼭 왜냐하면 출장을 가시게 되면 아침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일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대부분 다 해외 나가게 되면 아침 10시 정도, 그리고 보통 한 5시 정도면 끝나니까 그 새벽 시간과 저녁 시간을 이용하면 진짜로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주변을 진짜 철저하게 여행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일찍 일어나시면 첫 기차를 타시면은요, 1시간 거리 정도까지는 또 다녀올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여행을 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출장 가시는 분들은 국내도 마찬가지, 국외도 마찬가지고 그런 출장지 주변을 여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우리나라에 외국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못 간다면 그분들을 우리 집에 초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세요. 저는 집이 이태원이어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뭐 좀 여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계시면, 오신 분들이 계시면 얘기를 나누게 되잖아요. 다방과 찻집에 가서. 그러면 그 친구들이 그러죠. 너 오늘 숙소 정했냐? 그러면 아직 안 정했다. 그러면 너 그러면 우리 집 와 잘래? 대부분 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게스트하우스 하나 정도 룸을 하나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재우면서 그 친구들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는 거죠. 그 나라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근데 굉장히 반가운 게 그 친구가 우리말로 하면은 시골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알고 있잖아요. 전 자전거 여행을 했으니까. 너무 신기해하는 거 있죠. 그래서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게 되거든요. 근데 저처럼 여행을 안 하시는 분들은 이제 홈스테이를 하시려면 관광공사나 서울시나 이런 데 연락을 해 놓으시면은요, 그 외국에서 오는 친구들을 위한 홈스테이를 주선해 주세요. 그래서 특히 이제 아이들이 있는 집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외국 사람하고 이렇게 익숙해질 수 있는 시간도 될 수 있고요. 좋은 펜팔 친구도 접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영어를 공부하게 되는 계기도 되세요. 그래서 여행을 떠나면 좋겠지만 정 못 가시는 분들은 아까 말한 대로 홈스테이나 아니면 출장을 통해서 주변 여행을 하시면서 여행을 만끽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4050 세대는 정말 일만 하고 달려온 것 같아요. 그 일의 쳇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막상 뒤를 보면 아무것도 없죠. 특히 이제 남편은 부인, 부인은 남편, 같이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4050 세대들도 늦긴 했지만 늦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때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주변에 공원도 좋고요. 아니면 조금 떨어져 있는 1시간 거리에 있는 우리나라 관광지도 좋고요. 좀 여러분들이 떠나서 인생의 새로운 이정표, 아니면 새로운 추억거리. 나이 들면은요, 다른 거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추억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지금 건강하실 때 추억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새로운 정보가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셔도 좋고요. 저와 함께 떠날 수도 있을 텐데 겁내지 마시고요. 한번 떠나보시기 바랍니다.